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요새 종목별 고민이 상당히 많은 때입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일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송일 매니저와 함께 주세요.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각각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 중에는요, 일시 휴전 소식이 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코스피는 최대 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래도 0.8%대까지 낙폭을 좀 축소했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 넘게 장중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1.49%, 거의 1% 가깝게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그래도 2,400선 지켜냈고요. 코스닥도 810선을 지켜낸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요.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645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에서는요. 1,258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큰 매도세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각각 매수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87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574억 원을 사들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개인도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에서 첫 번째 테마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도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 중동 전쟁 불행감에 WTI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5.8% 그렇습니다. 이상 상승해 주면서 87달러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꾸준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관련주들, 섹터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새로 생겨난 테마가 오늘 부름 관련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름 등 이스라엘 수입 품목 6개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거의 엄청난 분량을 이스라엘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부각된 게 바로 브롬인데요. 네. 이 브롬과 관련된 종목들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먼저 에코프로비엠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공매도 거래액이 총 147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51조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에코프로도 7조 3천억 원, 이렇게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공매도 잔고를 크게 키웠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실적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LS전선 아시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LS전선 아시아의 주가는요, 거의 9,200원대였는데 지금 12,500원을 상회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발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선과 신재생 에너지까지 연결이 되는 이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지금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름 관련주들 지금 새로운 테마가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장에 대응하고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6개 대표 종목들, 대표적인 품목들이 좀 나왔습니다. 완전 자동 라이플부터 두 번째 브롬이 있고요. 마지막 레이저 작동식 외과 수술용 기기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됐던 건 이 두 번째 있던 브롬인데요. 일단 수입 의존도가 99.6%. 전량을 거의 브롬을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각이 됐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이 한국무역협회에 나온 자료를 좀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브롬을 이스라엘로부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제 구입한 금액은요. 43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름이 이스라엘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제가 없진 않다라는 관점도 일단 현재 시장에서 냉정하게 우리는 중심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롬이란 무엇이냐? 이 새로운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간략하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난연제나 석유 및 가스, 시추 등에 활용되는 비금속 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난연제는요, 밑에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연제, 쉽게 타지 않게끔 하는 성질이 있는 성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게 이제 불에 태우면은 유해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난연제. 난연제가 그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롬을 쓰는 게 난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산업군에 쓰고 있습니다. 뭐 가전제품, 건자재, 커튼, 에폭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요. 건자재에서는 좀 보셔야 되는 것이 건자재를 본다면 여기서 이제 많이 브롬계 난연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예전에 우리가 라돈 사태처럼 네.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사용을 안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브롬계 난연제는 좀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체제가 현재 연구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면서 오늘 올랐던 브롬 관련주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오늘 종가는 14.35%에 마감했고요. 최고가는 24%가량 올라갔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난연제 같은 경우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 난연제의 대체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 같고 오늘 시외 거래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내일까지도 한번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연도 인계 난연제를 적용한 비알로겐 방염 필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려 23.42%까지 올라갔지만 오늘 종가에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자, 한창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냉온수기에 흡수 브로마이드, 리튬 브로마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오늘 종가 30% 상한가가 쭉 유지된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우노도 그렇고요. 최고가 기준 21.8% 하지만 8%대로 종가 이제 오늘 오름세를 모두 반납을 했고요. 네. 경인양행 또한 그렇고 JI테크가 그렇습니다. JI테크가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공정 재료 등 다양한 가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3브롱화 붕소를 런칭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건 이 차세대 태양광 패널에 쓰는 도핑 재료인데 이게 하나큐셀에 이제 하나캐셀에 팔고 있다, 이 물건을. 그렇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됐던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6개 종목 모두 봤는데요. 여기는 지금 난연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아니고 난연제를 대체하고 있는 회사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브롬 관련주들이 내일까지도 장기적으로 테마성이 형성이 될지는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시장 체크도 꾸준히 해봐야 될 것이 좀 유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일정과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정 중에서 우리나라 금리와 관련된 네. 일정이 준비되어 있죠. 먼저 KR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준금리 3.5%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9일에 결정 회의가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10월에 또 동결을 할 시에는 6번째 연속으로 동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기랑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그렇죠. 때문에 올리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면 내리면 어떨까 하면 아직까지 또 대내적인 맞아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이 굉장히 우세하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둔화세를 보이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여전히 동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10인을 조사해 봤는데 만장일치로 10월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3.50%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언제쯤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 그 다음에는 또 3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예상치까지 나와주면서 현재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빌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면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어닝 쇼크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중 한때 5%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2% 하락한 24만 2,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출발했던 주가는 장중 낙폭이 계속 늘어나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지난주 상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7%나 감소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양극재 판가 하락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은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흑자를 전망한다는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도 적자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국내의 반도체의 상황이 회복 분위기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업부는 9월 반도체 수출 금액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인 ETF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고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내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연초 이후에 순자산 증가액만 5천억 규모를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입니다. K엔솔은 현대건설과 640억 규모의 SK온 서산 3공장 신설과 관련해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해당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K는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95% 비율의 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감자후 자본금은 24억까지 줄어들고요. 주식수도 480만 주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자 기준일은 이번에 12월 11일입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상승 종목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우려 속에 관련 테마주들 상승을 했는데요. 우선 코스피 1위에 방산주로 꼽히는 휴니드가 10% 상승률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닥 3위의 자원개발 테마주인 SI리소스가 9.76%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부각이 되었는데요. 코스피 5위에 올라와 있는 극동유화까지 시간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6위에서 10위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8위에 올라와 있는 신대양 재진은요. 오늘 주가 안정을 위한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죠. 월요일은 송률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략 저는 한 사실 3주? 네 맞습니다. 거의 그랬는데 저는 오늘도 진짜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제 하도 오늘 쉬다 나온 보니까. 날인가?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 정신이 없죠. 예, 근데 또 오늘 주시장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안 좋죠. 예, 한 그렇습니다. 3주 정도 쉬었는데 네. 여전히 무겁습니다. 네. 3주와 지금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스타워즈 오프닝에서 제가 하는 항상 멘트 있잖아요. 전쟁 같은 주식장이라고 네. 항상 하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전쟁 같은 주식장이 돼버렸습니다. 이 종전이 언제 될까요? 예, 뭐 전 세계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종전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격화되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지러웠었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증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장중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장 막판으로 흘러가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었었는데 여기 우리가 추가적으로 덧붙이자고 하면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차 전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장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메이저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들어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약간 돌이켜 보면은 연초 같은 분위기만 보더라도 에코프로가 사실 실적 좋아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밸류에이션을 현재 주가로 끌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만큼 열광을 했었는데 장막판 저는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에솔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에너지라든가 특히 이제 오늘 주식 시장에서 약간 상한가로 이렇게 쏠린 종목들 보면은 거의 다 이스라엘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너무 휩쓸릴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명절 연휴 이전에는 약간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신용잔고라든가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저점을 많이 인식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지금부터 우리 포트를 어떻게 개편해 나아갈 것인가 이게 조금 지금부터 단기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묻혀져 있는 진주 같은 종목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잘 픽업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마감 후 주요 뉴스 첫 번째가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던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그래도 5%대 하락을 하면서 좀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됐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로 된 실적 부진의 이유는 리튬과 양극재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 하락세가 예전에 우리 2차 전지 엄청나게 랠리를 보여줄 때는 부각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때는 리튬하고 양극재 가격이 괜찮았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한 2, 3일 동안에 약간 리튬 가격 반등이 있었긴 하지만은 하락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 한 최근 3개월 동안 한 30% 정도 탄산 리튬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판가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수익성 훼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리튬 가격의 회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내년 24년이죠. 24년의 경우는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 심리는 저하된 건 맞지만 오늘 또 장막판에 또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마냥 안 좋게 볼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발성 매수세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마냥 안 좋게 볼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4분기까지의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냐 이게 조금 관건인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약간 2차 전지 안 갖고 지금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리튬 가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리막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원재료 비중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동률만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률이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2차 전지 아직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다 하시면은 지금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 분리막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막도 상당히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리막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오르는 게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막도 일단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뉴스를 보니까 여기서도 미국 정권 교체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해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죠. 국무장관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다음 미국 대선이 앞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시점인데 단순히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은 2차 전지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하나씩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앞전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내용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대선보다는 2차 전지 탄산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진단을 해봤고요. 그중에서도 분리막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수주는 늘고 실적도 좋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신용등급이 승진됐다고 합니다. 이 상향된 신용등급으로 현대중공업은 1,000억 원 규모의 공모회사채까지 발행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관련 주들 하반기까지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도 LNG선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먼저 선반이 되었었고 네. 지금 수주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의 대표적인 회사 말씀해 주셨는데 HD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대비했을 때 약 한 2배 이상씩 증가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수주가 좋았지만은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영업이익 훼손 우려가 있으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실적도 좀 많이 저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조 성과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LNG 고부가 가치 선박인데 네. 지금 우리가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은 LNG 선박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상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IMO 해상 규제로 인해서 기존의 디젤선 같은 경우는 퇴출이 되거나 퇴출될 예정인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LNG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진입하기에는 약간 주가가 부담스러운 기업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그 밑에 조선기자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최근에도 한국화분 말씀드렸었는데 LNG 관련 기업이면서도 조선기자재 업체 위주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도 그렇고 앞서 봤던 2차 전지도 우리가 이제 미래에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보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긴 한데요. 송일 매니저가 본다면은 지금 더 매력적인 건 조선일까요? 아니면 바닥이 가까운 2차 전지일까요? 예, 저는 진짜 누워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둘 다 관심 깊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2차 전지 보고 있습니다. 조선은 최근에 그런 대로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두운 터널 마지막 구간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과대납폭 관점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대 2차 전지를 붙여놓으면 그래도 2차 전지에 손을 들어준 송일 매니저입니다. 자, 이어서 장마감 후 세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많이 나오긴 했는데 실적을 뜯어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반등은 아직 나오진 않은 거거든요. 다른 부분 모바일 쪽에서 많이 나온 게 주요했던 건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좋은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전망치보다 반도체 부분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약간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되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기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적자폭을 굉장히 줄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HBM이라든지 새로운 내용들이 덧붙여지고 그렇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좀 시장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달라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앞전에 이제 우리 증시를 견인했던
양대 산맥 역할까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저는 일단 4분기 실적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산 효과가 직접적으로 지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기대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봄이 찾아온다, 터널 끝에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이 다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뒤엎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방안 나올 때까지는 좀 반도체 관련주들 조심하는 게 좋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분으로 유예를 해주긴 해줬지만은 약간 그래도 투자 심리에 더해질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스라엘도 우리 한번 체크를 해야 되죠. 인텔 공장이 또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심리 이제 막 다시 한번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스라엘발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내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간 2차 전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굉장히 너무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많고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9월 달까지 수출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가장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수출량 늘리고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역대 최고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망세를 지켜보는 게 맞겠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얘기를 오늘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랑도 한번 2차 전지를 비교해서 보자면 저는 근데 눈으로 보이고 숫자가 찍히는 걸 확인을 해보면 반도체가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2차 전지보다 더 높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예,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맞습니다. 예. 지금 탄산리튬 가격도 한 3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망세를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위주로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보다 시장성이라든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 높다. 매년 20%씩 성장하는 산업군들이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중 반사수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조금 더 유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성장성을 말씀해 주시니까 반도체는 AI도 성장성 있잖아요. 예, AI 얘기하면은 또 밤을 새야 되는데 AI도 좋습니다. AI 뭐 최근에 챗 GPT도 해가지고 지금 또 최근에 나온 통계가 지금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챗 GPT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AI 붐이 일었는데 AI도 나름이죠. 지금 이제 뭐 HBM 관련해가지고 엮여 있는데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HBM 시장 규모가 지금 한 2조 6,500억 가량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28년 5년 뒤에는 약 한 8조 정도로 된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성장성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더딘 게 사실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고체와 관련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도요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이 꿈의 배터리 격도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근데 아직까지 일본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는 앞서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3위도 일본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 두 회사가 지금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고용량화가 가능하고 소형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화재 위험이라든가 폭발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쵸. 가장 중요한 건 단가죠.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기술력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고 우리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삼원계 배터리인데 각각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중국에 우리가 약간 점유율이 뺏긴 거는 바로 저가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직접적으로 더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배터리가 안 좋고 특히나 아직까지 이렇게 실적이 직접적으로 미쳐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충실님께서 전고체 배터리 꿈틀꿈틀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특히나 지금 2차 전지가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약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장마가무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오늘 하나만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KN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64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시외 거래에서도요, 거의 7%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뭐 KN솔 내용이 가장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KN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건설한테 계약을 맺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게 어떤 공장이냐면요, SK온입니다. SK온 서산 공장에 위치한 공장에 지금 수주 내용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룸 전문 설비 기업입니다. KN솔 같은 경우는 앞전에 어떤 이력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SK온하고 포드랑 합작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때도 드라이룸 설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3사, 셀 3사가 미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쏠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작년 매출 비중에서 한 16% 정도 해당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자체는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N솔의 640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일단 지난 2분기 KN솔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매출이 992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640억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타워즈 투나잇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주머니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의 주세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 보시죠. 예, 한 주간의 증시 스케줄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오늘 합동참모본부에서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방산하고 원전입니다. 전 이 두 가지 예찬론자인데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봤을 때는 기아차죠. 기아차 최근에 나온 EV9 지금 본격적으로 구매 예약이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국내선에 약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 한 4개월 동안 한 4천여 대 정도 팔았었는데 앞전에 EV6에 비하면 약간 저조하죠. EV6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동안 7,000대가량 판매가 되었었는데 약간 국내에서는 지지부진했지만 미국 시장에는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제 기아에서는 글로벌 판매 대수를 연간 5만 대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부터 중동 쪽을 지금 순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지 시간이죠. 16일 날 이스라엘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10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 지표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 0 이상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0 미만이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9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1.9가 나왔는데 지금 10월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보시면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산하고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누이 최소 못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미국 9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투자은행이죠. 미국의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의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회사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죠. 존슨앤존슨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매니저님도 하신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3분기 실적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에 보시면요. 한국전기산업대전, 한국발전산업전이 열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변압기 관련주 효성중공업도 말씀드렸었는데 뭐 발전기, 전압기, 변압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기충전 인프라도 전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도가 가장 높은 내용인데 미국 연준에서 베이지북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실상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겠다라는데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화원유재고 그다음에 중국 3분기 GDP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이제 원유재고도 그렇지만은 중국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중국 경기 지표를 보면은 그렇게 중국 정부에서 많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지표격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 보시면은 또 모빌리티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 법률 시행이 되는데 이때부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연초부터 약간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주들 많이 지지부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이죠.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같은 날 대구에서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특히나 몇 개 종목대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됐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와 미국 9월 경기 선행 지수 이게 있는데 밑에 게 좀 중요합니다. 9월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보시면은 약간 건설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죠.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확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부동산 PF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융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해줌으로써 쉽게 얘기하면은 대형 건설사들한테 있어서 자금 조달 창구를 보다 확대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관련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봤을 때는 중국 10월 대출 우대 금리 발표 있는데 사실상 이게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스모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날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월요일로 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내용이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합병 관련 주주총회가 이날 개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새로운 바이오주가 공모청에 예정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신규 상장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도 청약 증거금이 한 33조 정도 모였었는데 그 이후에 공모청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홍콩 증시 휴장이고 미국 9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일 매니저의 세세한 요일 정리 주세요 모두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일정들이 좀 대형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9월 소매 판매 산업생산 판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 날은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중국에서도 LPR의 발표까지 이번 주 좀 전반적으로 이벤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장을 좀 억누를 수 있는 이벤트를 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무래도 무거운 이벤트들이 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렸다시피 과대낙폭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증시가 빠질 때는 약간 어디부터 빠지냐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많이 하락세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과대낙폭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은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단기 이벤트라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빌리티도 지금 이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방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이벤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한 3가지 정도 섹터는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방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금요일에 유럽 종양학회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은우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그 학회가 열리면 오히려 재료 소멸이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학회는 우리 통수를 쳤습니다. 이제 맞아요. 뭐 재료 소멸이니 뭐 이제 뭐 기대감 상실이라든지 뭐 다양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네. 앞전에 지금 에스모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진입하시는 건 비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유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2-3종목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거를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보유자분들께서는 저는 일단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하반기에 다양한 학회 일정이 남아져 있고 특히나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바이오 분위기가 지금 2차 전지 반도체가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반도체 위주로 또 바이오 위주로 좀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 이야기도 나왔네요. 반도체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또 언급을 네.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2차 전지 강조 엄청 해주셨잖아요. 네.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어가지고 네. 혹시 발판은 될까요? 아니면 일단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게 나을까요? 예,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은 기대해봐도 좋을 게 중국에서 테슬라가 안 팔리니까 테슬라 가격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증시에도 약간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사실 테슬라라면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있어서 지표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테슬라 이슈가 하나 나온 거 보셨나요? 어떤 총알 10방을 맞았는데 야. 차가 단단하다, 오, 버틴다라는 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잘 엮어서 실적 발표에도 효과가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한 줄 정리 그리고 내일 시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은 속률이죠. 승률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장 한 줄 정리는 에코프로 어닝쇼크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내일장 코멘트는 코스닥 800포인트, 그리고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증시 변동성과 함께 에너지 관련주라고만 주셨는데 이 에너지 관련주를 좋게 보자는 건가요? 나쁘게 보자는 건가요? 예, 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었는데 네. 뭐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많이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에너지 관련주들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막 뛰어있는 종목들 무리하게 진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이제 실적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분기 호실적 전망이 되는 기업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관련주 지금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과열이 되었기 때문에 네. 증시 변동성 따라서 약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섹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내일장 코멘트로는 코스닥 800포인트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왜 800포인트를 공매도 때문인가요? 이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적 영향인데 네. 지금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 900포인트에서 지금 810포인트까지 와 있는데 네. 심리적 지지 구간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진다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시점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반등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조금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스타거즈 투나잇에서 그날 나왔던 매니저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800포인트 오늘 깨졌다. 심리적 구간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날에 바로 급등했습니다. 네네. 그럼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이죠. 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850포인트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다져주고 그 이후에 추세가 전환되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792포인트 보이실 텐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의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지켜
지켜준다고 하면은 네. 향후 추세가 전환됐을 때 강력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송영일 매니저는 이번 주 공략주를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먼저 어떤 섹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모빌리티 일정도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입니다. 아까 예. 말씀대로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 법률 시행 그리고 대구 국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 등 이 이슈와 함께 물려서 지금은 자율주행 섹터를 보는 게 맞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너무 내용이 좋은 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현대차에서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시속 80km 주행하는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CES 2024 기대감도 선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초부터 굉장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모트렉스인데요. 모트렉스는 이제 앞전에 현대차 관련 내용이 굵직한 게 있을 때마다 많이 뛰었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많이 저조했고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제 국내 대기업 제외하고는 매출 1위 랭크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부터 공략한 게 아니었어요.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내수 시장까지 지금 현재 1위에 랭크되어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매년 R&D 연구기술 투자에 200억씩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수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트는 바닥권에 있지만 신사업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신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랑 전기차 충전 관련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신사업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 모트렉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일봉은 안 좋지만 실적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매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19%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28%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려있을 때 부담 없는 가격대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격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이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종가부터 16,300원 매수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4,7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였습니다.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4,7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신사업들, 전기차 충전도 있고요. 기존의 자율주행 쪽도 많이, 원래 자율주행하면 대장주에 포함되는 게 모트렉스인데 상당히 테슬라와 연관성이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인포테인먼트에서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물론 대기업 제외했을 텐데 지금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수주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주도 굉장히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사업 기대감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 부족합니다. 전기차 판매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모트렉스가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한테 있어서 약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신사업 기대감이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신사업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고 네. 합니다.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4,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송률 매니저님,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부족하죠?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무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얘기를 하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정리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네이버 밴드에 이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좋은 글을 남겼습니다. 관련주들 지금부터 체크하셔야 되는 종목들 정리해서 남겼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좋은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이버 밴드 통해서 송율 매니저 찾아가신 다음에 자율주행 그 외에도 방산 섹터, 다양한 섹터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송율 매니저와 함께 좋은 투자 아이디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율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